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평구청장 선거 후보군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확정한 사람은 7명으로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4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6만 6천여 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는 5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차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은평구청장 선거 구도는 가닥이 잡힌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치열한 당내 공천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현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김 구청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66%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맞서 이현찬 서울시 의원이 구청장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의원은 28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장창익 전 은평구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후보자 검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에선 4명이 은평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중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남기정 전 은평구 의원, 나영섭 전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위원장, 최용재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이들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인정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도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으로 다음 주 중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여야 모두 치열한 경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은평구청장은 2010년 이후 줄곧 민주당 차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은평에서 승기를 잡았고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순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의 우호적으로 또는 윤석열 당선인의 우호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당이 유리하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탈환이냐 민심의 향방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누가 본선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5일 0시 기준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6만 6,943명, 관련 사망자는 59명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7%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종사자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중증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경증 확진자까지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인력 395명 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감염병 전담병원 65곳인데요. 시는 상급 병원 14곳에는 병원당 10명씩, 전담병원 51곳에는 병원당 5명씩 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단독주택 1,300여 곳, 공동주택 200여 곳입니다. 1차 점검 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구조 안전, 화재 안전 등 2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안전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신청할 경우 전액 무료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500여 가구를 선정해 가정 내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 정비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분야는 전기와 가스, 소방, 보일러 등입니다. 18개 동주민센터와 복지부서가 취약계층 기초조사를 통해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가구를 선발하는데요.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통 3월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 소식이 전해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25일 저녁부터 많은 비와 함께 태풍급의 강풍이 온다고 하는데요. 자, 3월에 폭우와 강풍은 좀 드문 편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층에는 찬 공기가 아직 겨울의 끝 그 힘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층으로 남쪽에서 비의 원료가 되는 따뜻한 수증기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특히 제주도 등 남부지방에서 더 많이 오겠고요. 전국적으로 봄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번 비로 인해서 그동안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조금 해소될지 아니면 비가 그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겨울과 봄철에는 이제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춥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공장에서, 가정에서, 자동차에서, 산업 이런 데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퍼지지 않고 갇히게 되는데 그런 미세먼지는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늘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네, 이 비가 좀 지나가면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벚꽃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서울 지역의 벚꽃 개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상당히 쌀쌀한 날씨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과거 평년보다 벚꽃들이나 봄꽃이 빨리 피는 현상인데 올해는 그런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늦은 그런 벚꽃 개화 시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에서는 한 4월 초쯤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거는 올해 2월, 3월 날씨가 좀 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마가 핥힌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울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국민이 있으니 빠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80대 노인이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남긴 편지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이 어르신의 익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여름에서는 이번 기부 말고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330여만 원의 성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 화재로 인해 공장이 모두 불에 탔던 한 기업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 비추로셀도 그런 공장에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셔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연히 갈렸던 전국의 민심도 산불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도청, 제주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커다란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3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링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성립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구는 관내 중고등학교 34곳을 대상으로 학사 일정 조율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직업인 온라인 멘토링 영상을 제작해 양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양천TV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제2회 은평문화관광 플랫폼 사진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5월 20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1년 이내에 직접 촬영한 은평구 문화재나 관광 명소, 자연 사진이면 누구나 한 사람당 2점씩 응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은평문화관광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양식에 맞춰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면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함께 응모작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 입선 10명에게는 1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상금으로 수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